나는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소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937년입니다.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그 여파가 조선 반도까지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엉망이 되었지만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을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책을 읽으며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했고 평생의 취미를 본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 중이었고 나는 식민지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살이 되었을 때는 6.25 전쟁이 터져 이념이라는 물줄기에 휩쓸려 외줄 위를 걷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생기자 신문기자가 되었고 30년 넘게 기사 몇 줄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퇴직 후 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에 이은 세 번째 기로입니다. 세상은 오직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이유로 노인네 취급했고 더 이상 사회에 너를 위한 일감은 없다고 매정하게 거부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세상 물정을 몰라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끌려갔으나 이제는 세상이 어디로 가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삶의 가장 큰 교훈은 오늘은 나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운명이 아닌 진짜 나의 운명을 말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운명에 도전하게 되었고 60이 넘어 수백 권의 책을 번역하고 집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노인이 아니다. 신노인이다. 2020년 91세가 된 취미로 직업을 삼다의 저자 김욱의 외침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젊은 후배들과의 경쟁을 자신있어 하는 김욱 작가의 취미로 직업을 삼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은퇴하고 나면 남은 생은 한적한 시골에서 유유자적 그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맛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집을 담보로 투자했던 것이 파토나면서 이른을 앞둔 나이에 경매로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어느 착한 양반이 나타나 주선해줘서 가게 된 곳이 묘막입니다. 1년에 한 번 취재를 지내주면 100년 넘은 한옥거처와 쌀을 주지만 대신 묘지풀을 깎고 묘막에 딸린 밭을 관리해야 합니다. 풀 깎는 정도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600평 밭을 관리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해 결국 시제는 3번만 차려주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묘막살이하며 3년간 번역일로 모아둔 돈이 500만원쯤 되어 포천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18만원짜리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오래된 이름을 적는데 손이 떨리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새벽에 묘막집을 떠나던 날은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지만 3년 만에 독립한다는 성취감에 벅찬 감동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포천에 이사한 뒤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월세 18만원이었습니다. 젊은 번역가들과의 경쟁에서 75세 작가는 생존을 모색합니다. 젊은 번역가들이 모르는 책을 찾아내 출판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생각한 것이 과거의 명저입니다. 작가 사후 70년이 흐르면 저작권이 사라집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작가와 계약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포천에서 국립도서관까지 왕복 3시간 반을 길에서 허비하며 번역도서를 찾던 중 우연히 인생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관 봉합술로 19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외과의사 알렉시스 카렐이 쓴 인생의 고찰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에 대한 찬사와 경의의 헌사로 가득합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을 통해 카렐은 인간이 해부학적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직접 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환자가 몇 년 후 깨끗이 완치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관찰했더니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신의 유무를 떠나서 기도가 병든 몸에 건강한 세포를 세운 것입니다.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몸의 상태를 따라갑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환경에 따라 건강이 직결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 상실하는 신체 능력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실되는 30%는 찰나의 아름다움일 뿐 인내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 메커니즘은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 주름은 수분 증발을 막고 자외선 노출 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어 키가 줄어드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절약된 에너지는 심장과 뇌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버리고 보다 완벽한 생명체로 탈바꿈하고자 우리가 노화라 부르는 과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카렐에 의하면 노화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진화가 맞는 것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젊은 번역가들과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김욱 작가의 저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킴뉴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